네, 안녕하세요. 장승일입니다. 네, 프라임법학원에서 형사법과 범죄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이제 형사법 기출 해설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은 사실문제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 사실문제야 정해진 거고, 형사소송법은 27번부터 40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험이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평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형사소송법 파트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어렵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말은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제 강의를 이제 수업이 아니고 시험을 다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옆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틀렸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워낙에 쉬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좀 기분 나쁜 거고, 사실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더라도 그렇게 이번 시험은 어찌됐든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형법과 소송법을 함께 이제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학원은 여기 좀 아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징만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특징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준칙 문제, 이런 거 잘 안 나왔고요. 준칙,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앞으로도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준칙과 관련된 조문 문제는 준칙은 아예 하나도 안 나왔고, 조문 문제가 사실은 한 문제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는 어차피 매번 나오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판례가 최신 판례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눈에 띄는 판례가 출제가 된 거는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다 기본서에서 어느 책에도 다 100% 적중할 수 있을 만큼 다 나와 있는 그런 곳에서 판례도 출제가 됐습니다.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례 문제가 이제 좀 이렇게 뒤에 38번부터인가요? 한 세 문 정도가 줄줄줄 이렇게 나왔죠. 나와 있었는데,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하던 내용인 거고, 사실 사례 문제로 나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사례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수험생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좀 약간 좀 띵한, 해설을 보면 다 알 것 같은데, 쟁점도 다 알 것 같은데 사례만 나오면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수험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좀 극복을 하신다면, 사례 문제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것 자체가 이 사례도 이미 다 판례에 나와 있던 사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게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특징이라면, 굳이 특징이라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준칙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 일반경찰 채용이라든가 승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수업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조문 자체에 그냥 아예 빵꾸 뚫어가지고 이거 다 외워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또 안 나오니까 허무했습니다. 이제 허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을 이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득점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시험 기출 해설을 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어설프게 뒷북 치지 마시고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 이건 아닐 거고, 내년에 더 쉬워질 수도 있고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뭐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예상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들의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항상 이제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연습하시고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시험장에서는 사실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실수해서 틀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거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체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한다고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공부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남들도 다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범죄학이 사실은 좀 그랬죠. 이제 범죄학 이제 해설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남들도 다 모르는 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이제 실수 안 하는 게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번 범죄학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번 우리 형사소송법 이 문제는 그렇게 아주 브리타의 문제, 남들이 보지 않는 아주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곳에서 출제하지는 않았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27번부터 빠르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이제 불신검문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뭐 우리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 직무집행법 자체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죠? 흉기소지 요거는 있지만 다른 건 없다. 이거 모든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교재뿐만 아니고. 자, 그다음에 불신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체포나 구속이 이를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이를 정도 혐의가 있으면 체포 구속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뭐 신분증 사례 뭐 아주 뭐 예,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4번 가지고 한번 좀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연히 불신검문을 할 때에는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불신검문에서 대체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 자전거 사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가진 정보를 가지고 어라? 저놈인가 보네? 이렇게 가지고 불신검문 하는 거니까 당연히 판례에도 나와 있고 이분은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고 이것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었습니다. 28번.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도 뭐 개수 문제가 이번에 좀 나왔죠. 사실 개수 문제가 나와서 좀 학자 우리가 개수 문제가 나오면 OX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실수가 가능하죠. 분명히 정답률은 좀 떨어졌겠지만 세부 정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번은 뭐 이거 제가 따로 뭐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항상 누가 나옵니까? 삼촌 나오고 조카 나오고 친구 나오고 그렇죠? 항상 이거는 사례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삼촌이 조카 고소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 근데 삼촌은 웬만하면 고소 조카 이거 안 하는 거잖아요. 고소를 안 하고 친구한테만 했을 때 조카한테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처음에 조카한테 했다가 조카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하고 여기서는 취소했는데 이 취소 효력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거는 뭐 대한민국 수험생 다 아는 거예요.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가백에도 A가 을에 대해서만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효력이 가백에도 미친다 그러면 내가 미친다 그랬잖아요. 안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28번 이거 아니고. 자, 나번 보시면은 이거 소등촉진에 관한 법에서 요거는 뭡니까? 이것도 뭐 재심하고 그 다음에 항소권 회복 청구. 이거 뭐 매번 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뭐 예전부터서 계속 뭐 유명했던 판례입니다. 재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급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심에서 다시 1심으로 가는 거고 항소권 회복 청구는 1심에서 끝났던 게 어디로 간다? 2심으로 항소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다시 1심이니까 여기는 고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요거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 약간 멍청한 변호사를 이게 선임해 버리면 이걸 청구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변호사를 취하는가 여기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이거 틀렸고요, 둘 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 사건으로 하는데 이것도 뭐 특별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라고 돼 있으니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잖아.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갑과 을이 공모해서 A에 대해서 사실적 시한 명예훼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했다.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했다. 근데 명예훼손은 뭐예요? 요거는 친고죄 아니니까. 친고죄 아니고. 그 다음에 친고죄는 아니고. 이건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죠. 자, 반의사 불벌죄인데 A에 대해서만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반의사 불벌죄는 뭐가 없다.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뭐 다 봤었고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처벌 불응 의사 표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표현들도 다시 이제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에요? 처벌 불응 의사 표시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쉽게 푸셨겠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공소기각 판결을 만약에 요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게 처벌 불응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소송법적 효과가 공소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문이 맞았기 때문에 2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게 전자칠판이 이게 제가 두 개 맞고요. 답은 두 개입니다. 네, 다음 보죠. 29번. 자, 피의자 신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피의자 신문 뭐 다 1번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 혼자 가면 안 되는 거 이거 맞고 2번 사법경찰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 미리 해야 되지만 답은 뭐 쉽게 나왔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뭐 다 어렵지 않게 다 우리가 봤던 지문입니다. 아주 쉬운 지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0번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뭐 나올 게 나왔죠. 이 부분도.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해야 되고 그러겠지. 그 다음에 피의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문할 수 없느냐. 판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수업할 때 계속 말하죠. 판사는 하나님이세요. 예, 판사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게 물론 조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교우관계 등 여기 끝에 나와 있고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짱이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는 이게 무슨 판사? 수임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선 변호인 제도는 원래 소송 절차에서의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단계에서 피고인한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피의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것. 영장 실질 심사, 그 다음에 또 뭐 적부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OX로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답은 보시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어쩌고 저쩌고를 기재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서류는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 판사는 보지 마라고 제안할 수 있다. 오케이. 판사는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열람 등사와 관련돼 가지고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불복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더 많이 공부했었죠 우리가. 여기도 맞는 지문. 그래서 가는 틀렸고요. 그래서 가는 틀렸고 나는 맞고 다는 맞고. 자, 그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경찰서에서라고 하는 게 그 신문정 외 바깥 장소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냐? 당연히 이게 못 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다. 피해자에 대한 구속처분 요거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대체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 아침에 여기 적부심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간다고 이제 뉴스에 한번 나오고 들어가가지고는 그 광경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당사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당사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요. 그 정도 말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에게 그냥 말하고 판사는 듣고 판단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봤고요. 이해관계인 여기 또 나오죠.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분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도 맞고 마도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임의 제출물의 압수. 임의 제출물 218조와 관련돼 가지고 다 그냥 항상 하는 건 뭐예요? 소유자 보관자 이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후영장 받을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죠. 나중에 받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하면은 나중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것도 위수증이다. 이런 것들 218 쭉 나오는 것들입니다. 1번 제소자 김태춘 사례 이런 것들 위법하지 않다. 비망록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압수집행 과정에서 무관한 나오면 무슨 말 나오겠습니까? 빨리 돌려줘야죠. 무관한 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시 돌려주고 다시 받으면 어떻게 다시 주라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경찰이 피의자가 아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임의 제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임의 제출을 받았을 때 이거 무관한 정보를 받았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위수증이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려주고 난 다음에 잠깐만 너 이리 와봐봐. 근데 웬만하면 이걸 나에게 주겠니?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뭘로 받아요? 임의 제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임의 제출. 그럼 여기는 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쫄아가지고 주겠죠. 웬만하면 내게 주지 이렇게 말하니까 안 주면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무에서는 그럴 때 요 임의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 임의성을 누가 입증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누가 입증해요?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문 쟁점입니다. 거기까지도 우리는 다 공부를 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좋은 거고. 그래서 검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유죄 입증의 증거로 증명하면 뭐를 임의성을.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정점 뭐가 있겠어? 임자니까 자유로운 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도 그러면 1번, 2번은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 보겠습니다. 갑이 골프채로 상해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갑소 위에 골프채를 가베진 마당에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맨날 또 나오는 거죠. 소유자 보관자여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만요. 네, 소유자 보관자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했다? 아닌 자로부터 피해자 A로부터 피해자니까 소유자 보관자 아닌 사람. 요거는 우리 주관식으로도 공부 좀 했었습니다. 사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위법한 압수이다. 맞는 질문. 답은 4번이죠. 사법경찰관이 절도죄의 피해자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절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자 그럼 여기 무슨 말? 현행범 체포하면 요 체포 장소라는 뜻이네요. 체포 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요때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임의 제출을 받았답니다. 그럼 임의 제출 받으면 자 현행범 체포에서 체포 현장이니까 당연히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신문 나가시면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니까 이거 가지고 와, 내가 이거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사후의 문제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의 제출 받는 것으로. 그래서 종이 한 장 주면서 임의 제출 동의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다. 임의 제출로도 받을 수가 있다. 임의 제출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가셔가지고 가셨을 때 이거 바로 이렇게 주라고 할 때 충분히 내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그 절차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임의 제출 받는 형식을 취해야죠. 어찌든 형식적으로 그렇게 취하는 것이 사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을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4번이 이게 받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틀렸고요. 네. 32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찍는 시간이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이거 강의 지금 찍기 바로 직전에 벌써 지금 합격자 한 명이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와 관련돼 가지고 옳지 않은 거. 제가 이거 수업할 때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환부, 가환부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압수수색만 들어와도 앞에서 체포, 구속 이런 거 공부할 때보다도 훨씬 더 환부, 가환부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요? 시험에 나올 때는 다 모을 거다. 결국은 조문의 문제. 조문만 잘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1번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없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검사니까 수사기관이니까 당연히 공소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청구가 있으면 퉁자 따가지고 다 외웠던 겁니다. 환부 때는 가환부해야 된다. 두 번째, 소유자 등의 환부, 가환부 청구에 대해서 검사가 이를 뻥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원에 가가지고 잃는다 그랬죠. 얘가 안 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법원이 이제 주라고 이제 청구하면 하면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법원으로 가라고 그랬죠. 검사가 아니라고 했었던 건데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3번 검사가 가환부 결정을 할 때는 미리 어떻게 한다? 여기에 뭐에다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환가대 그랬죠. 환부, 가환부 대가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4번 압수한 작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은 피해자에게 환부가 이렇게 쭉 있는데 환부가 여기는 요거하고 서로 다른 점이 무슨 환부예요? 여기가 피해자 환부죠. 피해자 환부는 몇 개? 2개 남았잖아요. 해명하라 그랬죠. 명백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니까 이거 틀렸죠. 환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나갔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선고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법원에서 환부를 해야 될 이유가 명백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선고해야 된다. 선고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여기가 당연히 지문 틀렸습니다. 여기도 지문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4번 지문 조문제가 한 번 더 확인만 좀 시켜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4번인데 우리가 여기 134조가 압수한 작물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종결 전이라도 환부 언다 할 수 있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우리 판결로서 선고할 때 여기 뭐 할 때? 선고할 때 저희가 색깔을 또 바꿔버리면 또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자칠판을 아직 제대로 제가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 눌러버리면 또 이렇게 가니까 빨간색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조문 잘 보시고 정리하시면 됐을 겁니다. 이거 많이 공부하셨었죠?
3번 보겠습니다. 자, 311조에 따라서 311조 증거 능력 인정되는 전문 증거 모두 몇 개냐 이렇게 311조에서는 뭐예요? 공판조서, 공판준비조서 그랬죠? 검증조서, 그 다음에 법원에 검증조서했고, 그 다음에 증거부전, 증인신문. 가를 보시면 가나다 라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를 그나마 이제 낸 게 뭐였냐면 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좀 여기가 지금 중복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당해기 때문에 당해 사건이라는 거죠. 당해 사건. 그럼 당해 사건이 아니라면은 자, 당해 사건 아니라면 별건이라는 거고 다른 형사 사건이잖아요. 다른 형사 사건의 공판 조서도 믿을 만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서류는 어디로 간다? 315조 3호로 갑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공부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보면 가나다라가 다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가를 보시면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든 공판 뭐 이게 뒤든 간에 그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공판조서니까 되는 것. 공판결자 갱신 갱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갱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판사님이 3월 달에 이사 와가지고 자 이거 재판부 바뀌었으니까 뭐 하겠습니다. 갱신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갱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판조서 그대로. 공판 준비 절차 조서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준비 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 신문조서 절차에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공판 준비 조서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되는 거죠. 이거는. 라분을 볼게요. 자, 라분 보시면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뭐예요? 진술이에요. 그 재판에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거는 요 진술은 재판정 판사님 앞에서 직접 말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나름대로 이거는 이 311조의 내용이 아니죠. 만약에 요 진술이 적힌 공판 조서 내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갑은 뭐 A는 B입니다라고 진술을 했던 것을 여기에 적어놨다. 그러면은 311조가 가는 거지만 요 진술 자체는 311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증거 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 중에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거 뭐 있었어요? 뭐 시인한다 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한 거. 그 자체 증거 보존 절차에서 피의자가 이것저것 이야기한 것까지는 진술은 되는 거지만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거 쓴 거는 이건 되지 아니한다. 우리 판례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고 마가 틀렸죠. 여기하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세 개가 가나 그러니까 맞고요. 라 틀리고 여기도 틀리고 이렇게 틀렸습니다. 세 개가 답입니다.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겁니다. 34번 전문증거도 여러분 뭐 정말 나올 게 딱 나왔어요. 이 전문증거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뭐냐면 우리가 312조도 뭐 중요하지만 전문증거이냐 원본증거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모든 시험의 트렌드가 수험생들에게 전문증거인지 이게 전문증거가 아닌지 이걸 구별하는 문제로 출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4번 보시면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수표를 발행했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린 서면 이거 뭐 신정화 사건도 그렇고 무슨 사건이에요? 종이, 그 증거, 유가증권, 박사학위기 뭐 이런 것들 위조된 것들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그 자체가 증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증거물인 서면에 의한 증거물인 서면에 의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증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2번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사진은 비진술 증거로 보는 것이 맞죠. 만약에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의사의 진단서 이거는 진술서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진이다. 그래서 요 상해를 의견 진술이 된 진단서하고 구별을 하셔야죠. 진단서 구별하시고 이건 사진이니까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감금된 피해자 A가 갑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갑이 협박한 말을 포함이 문제라고 그랬죠. 포함이. 이거 제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는 사실은 제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더라도 다 이 말은 다 배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협박을 했다. 그러니까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말했죠. You kill 이렇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You kill, 너 죽여버리겠다? 제가 이거 평서 의문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요 문자를 그대로 누구한테 보내면, 요 C한테 보냈다. 그러면 요 문자를 그대로 보내면 요건 뭐가 되고 증거물이 되는 거고.
증거 무리되는 거고. C한테 예를 들면 C가 만약에 오빠라면 오빠 갑이라는 놈이 you kill 나를 죽인다라고 뭐라고 말했어. 그래서 제가 뭐 못하는 영어지만 이런 거 했잖아요. 값세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는 뭐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면 요 말은 you kill을 갑이 말했다는 게 아니고 을의 말이기 때문에 을의 말 이 말이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진술서예요. 진술서. 그 애가 나한테 말했어요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진은 그냥 그대로 보냈으면 증거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술서이기 때문에 진술을 볼 수 없다 틀렸고 기본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전문 증거다 이 말이야.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휴대전화에 이거죠. 이 협박 문자 정보 그대로 찍는 거. you kill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 이거는 뭐가 된다? 첨부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뭐 이거 연습 많이 하셨죠? 가장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잘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35번.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 빨리만 우리가 모아가지고 한 번도 공부하셨었죠. 다들 하셨죠? 자, 수사보고서입니다. 수사보고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사보고서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1번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우와 이거 무지하게 나오는데 증거 능력 없죠? 따로 설명한 대로 되죠? 없습니다. 갑이 을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뭐했다? 자백한 사안에서 갑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손괴된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자 뭐예요?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 그 사진이 이 뒤에 되어 있는 그 수사보고서 자체는 그렇지만 현장 사진이 뒤에 붙어 있는 거 보강증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죠. 웬만하면 다 된다. 이 보강 증거에 대해서 따로 뭐 이게 약한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되게 해준다고 수사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이것도 뭐 판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뭐 아실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저 둘 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이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자 이게 의사표시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거냐? 수사보고서에 그게 이제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를 이걸 쓸 수 있는 거냐? 쓸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죠. 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소장도 마찬가지. 우리 고소장에서 사례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고소할 때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소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변호사 시험 시험 문제 이게 기록형 같은 거 문제 이렇게 보면 이게 고소장은 없지만 독립적인 고소장은 없지만 진술조서 같은데 제일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거 적어놓고 고소를 어떻게 할까요?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게 있는 것 자체가 고소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의사표시만. 그 수사보고서에 적어져 있든 뭐가 있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의사표시가 진실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4번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해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는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 되냐. 검증조서로 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가 돼버리면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312조 6항이 되는 거고 여기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능력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없다. 말도 안 된다.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죠. 36번 증거 동의와 관련돼서 증거 동의 탄핵 증거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증거 파트 나오면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사실 좋죠. 기분이 확 좋죠. 모르는 판례가 없을 것 같으니까. 1번 피고인이 증거로 하며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 하지 마세요. 요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를 할 수 있다. 증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셔야 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 딱 다물고 있다. 그때에도 증거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2번. 이게 원래 이제 이전에는 많이 외웠는데 우리가 기피도 있고 상소 동의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심연 범위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자 양이 줄어가지고 2번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함께 출석했대잖아요. 함께 출석했다. 그러면은 변호인이 이렇게 뭐 했다는 거야? 서로 충분히 법적인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 동의 의사 표시를 했을 거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증거 동의한 것으로 진실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모아야 되고 봐야 되고 그게 조서에 적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판조서의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 오케이.
3번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 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누가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야. 자, 어떻게 돼? 아예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조문도 그래요. 조문도 나와 있죠. 제가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조문도 하나 여기다 띄워놨는데 물건도 당연히 되죠. 왜 물건이 안 돼? 위수증 우리가 판례도 다 있잖아요. 이게 휘로뽕, 이 뽕이 누구 뽕이냐 제가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뽕돌이 했을 때 이 뽕이 누구 뽕이냐 했을 때 그 뽕이 위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동의 대상이 된다고. 그게 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자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처리할 수 있지만 완료돼 버리면은 증거동의 의사표시에 취소 또는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18조 2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서류 또는 색깔 모르겠습니다. 여기 물건 있잖아요. 물건은 아예 조문 자체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학설은 물건이 증거의 동의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특히나 형사법에서는 학설이 더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37번. 자, 37번부터 이제 사례가 좀 나왔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례들이니까 아마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그렇게 어렵게 사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제가 또 쉽다 그러면 또 어렵게 푸신 분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좀 더 이제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갑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공무원 을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러니까 둘 다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요. 이렇게 했고 공동피고인이 되었다. 공동피고인이 됐고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범 갑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썼고 영상녹화물 했고 쭉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좀 만들어놨습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지금 공동피고인이죠. 갑은 뭐예요? 갑은 이제 돈을 준 사람인가요? 수주받기 위해 공무원 을에게 여기 이제 공무원 을이니까 준 사람 받은 사람 공범입니다. 필요적 공범이죠. 이 자체로 이제 필요적 공범이에요. 공범 자체는 근데 주고 받았으니까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예. 둘이 특수절도와 같은 그런 공범은 아니고, 자 갑은 어차피 당연히 이제 둘 다 이제 보는 거니까 얘는 피신 조서를 받았답니다. 얘는 피신 조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이거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네. 여기 피신 조서니까 얘가 지금 피의자인 상태인 거고 여기가 진술 조서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갑의 사건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진술 조서를 했을 때 요걸 뭐 했다는 거? 영상 녹화물로 찍었다는 거죠. 참고인이니까 찍었다는 거고. 피신 조서에 뭐라고 적어졌냐면 자백했습니다. 내가 을에게 뇌물을 줬어요 라고 주장을 해놨다. 지금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올까를 생각해 보시면 갑과 을은 어차피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얘도 피신 조서를 만들 수도 있고 얘도 피신 조서를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피신 조서가 사경이 작성했던 검사가 작성했던 간에 상대방에게 유죄의 증거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영상 녹화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마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문을 한번 보죠. 을의 진술에 담긴 영상 녹화물은 을의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 요 영상 녹화물은 을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영상 녹화물은 직접 증명하는 걸로는 절대로 못 쓴다. 본중으로 안 된다.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2번. 갑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요 갑이 이거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을 했대요. 왜 인정을 하죠? 여기가 요 피신 조서니까 여기가 검사가 썼던 사경이 썼던 이제는 똑같죠. 검사가 썼던 사경이 썼던 간에 이게 내용 인정이니까 법정에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용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내용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공판기일에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을에게 증거 능력이 없다. 요 조서를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을이 만약에 뭐하게 되면 요게 부인하게 되면 을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쓸 수 없다. 엄청나게 하셨죠. 형사용법 이게 바뀌기 전부터서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오케이. 3번. 을에 대한 진술조서는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로 봐야 된다. 을이 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진술조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요 진술조서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조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공동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야? 자기 혐의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뭘로 봐야 된다? 이름은 진술 조서로 돼 있지만 자기 사건과 관련된 거 자기가 진술한 거는 뭘로 봐야 돼? 피신 조서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맞죠? 4번,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에 갑이 죽었다. 항상 사건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동 피고인 나오면 꼭 누구 한 놈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얘를 죽여버립니다. 사망시켜요. 사망시킨 다음에는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남기고 간 흔적 이거 있잖아. 이게 이쪽에 가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냐? 죽어도 못 쓴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진술서도 이런 거 다 못 쓴다. 특히나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경 작성 피신 조서와 관련된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피신 조서는 요거는 만약에 죽어버리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사망을 해버리면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특신 상태만 인정되면 쓸 수가 있는 거냐? 요거 못 쓴다. 아웃. 자, 그래서 이걸 다 지우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구조 보시면 아시겠죠? 38번. 네. 이것도 좀 그려놨습니다. 먼저 강도 사건이고요. 강도 사건이고 갑은 정범이고 을은 어딨나? 여기 교사범이네. 교사범이니까 여기도 이제 공범인 거죠. 둘이 여기는 이제 공범이죠. 아까는 이제 공범이 아닌 여기는 이제 둘 다 지금 교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공범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한 사람은 자백하고 있고 한 사람 부인하고 있고 그럼 요건 뭐 있어요? 자백 보강 법칙 요 이야기 나오겠죠.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얘는 부인하고 있고 이거 맞죠? 갑과 을 모두에게 피고 재판 받고 있고 갑은 을이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이제 자백하고 있고 여기는 나는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자 이제 증인병이 나오는데 증인병이 누가 이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대요. 법원이 판단할 때 신빙성이 있답니다. 이 증인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원래 증인이 뭘 말을 해야 되면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다. 뭐라고 말을 들었냐면 갑이 자기가 줬다고 하더라 그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예요? 갑의 자백이죠. 갑의 자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실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또 한 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고 첫째 쟁점은 이 말인 거죠. 이게 자백 보강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 자백과 이 둘의 이 증언이 서로 다른 증거가 되느냐 지금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건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요 증언 자체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누구에게 들은 거다? 만약 이 사람이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에게 들은 진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문 진술이고 이게 몇 조야? 316조 1항이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쟁점이 나오겠지. 여기에서 316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언은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자백과 거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보강 증거는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문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봐봤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는지 지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법원은 갑의 자백만으로 을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이 갑의 자백이 을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거냐? 이건 죄수의 딜레마죠. 갑은 자백하고 을은 부인하고 있을 때 얘는 부인하고 있지만 얘가 누구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갑이 공동 피고인이 되는 거고요.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독립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이고. 2번 갑이 병에게 한 거. 갑이 병에게 내가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자기 거니까 피고인이 말한 거고 피고인이 말한 사실을 듣고 증언을 했다. 몇 조? 316조 1항입니다. 그러면은 요건이 뭐죠? 특신 상태죠.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면 요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갑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여기도 맞습니다. 3번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병의 증언에 여기 증거 능력이 있어요. 증거 능력이 있는데 법원은 이 병의 증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그럼 증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증거가 갑에게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가 뭐가 나왔냐면 갑의 자백이 하나가 있고 자백이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증인. 이 병에 증언이 있죠. 이 증언이 뭐예요? 전문 진술이에요. 전문 진술이 있는데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보강 증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유죄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증거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보강 증거가 안 된다는 거. 증거는 되지만
보강 증거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얘가 틀렸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병의 증언은 의뢰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의 증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의 증언 여기는 한 번 더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지우면 자, 보죠. 예, 이 병의 증언 보세요. 이 병의 증언이 의뢰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얘를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의뢰는 피고인인 거고. 그럼 뭐 증인은 요 병은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피고인이 의뢰하면 갑한테 들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피고인 아닌 사람한테 들은 거네. 피고인 아닌 사람한테 들은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316조 몇 항? 2항이 되는 거고 316조 2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들었던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은 지금 법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 증언은 갑 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316조 1항과 2항의 관계를 아주 깔끔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그 기본 강의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형사법 기본 강의 할 때에도 충분히 316조 1항과 2항을 이제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 사례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39번입니다. 39번. 네. 요거는 39번은 여러분 이 판례. 예, 자동차 판례. 이건 형법 시간에 다 배운 판례니까 다 배운 판례죠. 예, 이거 따로 어때요? 갑과 을이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예,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져 가지고 엄마 가지고 와 버렸을 때 자,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특수혈도 된다는 거고 둘이 같이 했으니까 모래 가지고 왔으니까 특수혈 된다는 거고 제3자에게 팔 때에는 이거는 어차피 명의가 누구 거니까 명의가 있는 사람이 갖다 파는 거니까 뭐가 된다? 여기에 대한 사기는 안 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만 놓고 보면 A가 이제 진술서를 쓰는 거죠. 요 진술서를 이렇게 쭉 쓰는 건데 요 진술서를 썼으면 결국 피해자 진술서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재판에 갔을 때 이게 몇 조로 가는 거예요? 312조 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 특, 반 가야 되는 건데 여기 뭐예요? 반대 신문할 때 엉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 신문권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 314조의 문제 증언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먼저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 부분이요.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럼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는 이미 지금 형법 시간에 아주 수도 없이 권리행사 방해죄 그쪽 파트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하셨을 거고, 절도 파트에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다 했고 사기가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가보죠. 지문을. 1번.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S자동차 취거에 관하여 갑과 을은 절도죄 공동용범 도둑이죠. 예, 몰래 가지고 왔으니까 도둑. A에 대한 진술 조서는 312조 사항에 따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312조 사항 실, 특, 반 그런데 이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 당연히 그래서 부정된다. 맞습니다. 3번 위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갑이 X 승용차를 B에게 매도한 거 어차피 명의가 자기 건데 무슨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A에 대한 진술 조서는 형사법 314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나와가지고 말하지 않더라도 된다고 하는 건데 쓸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죠. 못 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지문은 엄청 길어가지고 우와 사례 문제 나왔다 이랬지만 이미 형법 문제를 다 여러분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형법 사례를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판례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례를 모르고 지금 경찰 간부 시험 보러 간 사람은 어제 시험 공부 시작해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 사람 말고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답은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실수하셨으면 또 좀 머리가 아프죠. 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내시고 저도
이제 어지러운데. 자,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 P는 갑과 을이 무고를 공모했다. 무고 공모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 보셨으니까 이게 둘이 이제 같이 나 좀 무고해줘 지금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무고 이게 해달라, 나를 무고해달라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이 무고죄를 저지른 건데 이 무고죄의 공동유고범이 성립되는 거냐? 요거 판례는 우리가 이제 형법 시간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형법 사례를 정확하게 끼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를 이제 몰라버리면 머리 아프죠, 사실. 자, 볼게요. 갑은 친구 을을 찾아가가지고 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둘이 공모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같이 했다는 거죠. 허위 고소장을 작성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쟁점은 뭐겠습니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냐? 근데 그 자기 무고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한다? 요거는 구속 요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 공동정범이 안 된다. 이건 판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 P는 을의 컴퓨터에서 갑과 을의 무고 사건에 대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이것도 웬 또 갑자기 우연하게 나왔으니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나왔으면 무슨 말이겠어요? 스탑하고 영장 받아가지고 말하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상 파일을 발견을 했다. 갑은 무고죄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돼가지고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재판이 한번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소하는 거는 검사 맘이니까. 자, 가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P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갑과 을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아싸 가오리. 감사하죠. 마지막 지금 40번인데 지금 막 덜덜 떨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딱 1분 나오면 아싸. 네, 끝. 2번 P가 동영상 파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에 우연하게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중단하고 영장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하시고 하나만한 이야기. 을은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면 그렇죠. 두 사람은 공동 피고인이니까 같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피고인이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범인 공동 피고인으로 공소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 되지 않잖아요. 이를 어떻게 한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 분리가 되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 4번 을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 고백한 경우에, 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잘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에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조문 볼까요? 네, 답은 1번이고요. 조문. 자, 무고죄를 범한 자가, 이거 조문이요. 예, 조문 157조인가요? 158조, 157조인가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친구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를, 자, 뭐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이니까 지금 뭐 재판받고 있는 중이니까 기소전이 아니라는 거죠. 형법 시간에 조문 많이 배우셨죠? 기소전이 아니라는 거. 기소전이 아니고 무슨 시간, 뭐다? 확정전이다. 재판 끝나기 전까지, 재판 끝나가지고 완전 확정되기 전까지만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감면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40번까지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이제 형사법이요. 사실 조금 어찌됐든 조금 쉽기는 쉬웠어요. 예, 쉬웠다라기보다도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고, 뭐 통비법도 안 나왔고, 준칙도 안 나왔고, 영장주 이해와 관련돼 가지고 뭐 좀 복잡한 것도 안 나왔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보면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쭉 하시면,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절차만 쭉 이렇게 가보면 그 다음에 내가 아차 해가지고 틀리는 거지. 이게 뭐 어려워가지고 틀리지는 않아요. 소송법이. 예,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소송법은 안 해봤기 때문에 와, 저 대단한 절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전국의 모든 형사소송법이 들어가 있는 이 공부를 하는 이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 번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두 문자만 따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물론 끝에 가면은 다 쉽게 되지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 절차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긴 형사 절차에서 어느 절차를 공부하느냐를 먼저 그 주소를 먼저 잘 파악하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어때요? 이번에도 뭐 조금 나오긴 했지만, 판례도 중요하지만 판례가 어렵지 않아요. 판례는 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론만 알면 되는데,
물론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때려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 잘 보셔야 돼요. 의외로 그 부분에서 틀려가지고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학생들 만나보니까, 수강생들 만나보니까 그 환부와 관련된 조문들, 이런 것들 잠깐 헷갈려가지고 한 개씩 틀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문 잘 정리하시고, 판례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형법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가 지금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이 지금 발표가 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격하신 분들 제가 축하드리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내년 우리 경관부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경관부도 하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중간중간에 또 뭐 하시면 돼요. 순경 시험에 일반 공채 꼭 보세요.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는 사실 모릅니다. 저도 이제 중앙경찰학교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형법 강의를 했었는데,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합격하면 다 좋아요. 꼭 경관부가 아니더라도, 물론 경관부가 좋지만 꼭 경관부도 아니더라도 빨리빨리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때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